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수입니다. 늘 강건하십니까? 자, 오늘은요, 이 중동에 관한 소식을 에티오피아에서 한번 에티오피아 주제를 가지고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일강으로 여러분 잘 아실 부분인데요. 이 나일강은 국제하천이죠. 항상 이 분쟁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교과서에도 한번 볼 수 있을 정도로 꽤 유명한 사례가 되겠는데요. 그러면 지금은 과연 어떻게 이슈가 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나일강은 이집트와 수단하고도 관련이 깊죠. 그래서 이들과도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식은요, 에티오피아의 아주 큰 댐이 지금 세 번째 저수를 완료했는데요. 이게 또 갈등의 요소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죠. 네, 세 번째 저수 완료라는 소식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소식을 전파합니다. 알자지라 뉴스에서 가져왔고요. 영어로 번역한 거를 요약했습니다. 그리고 8월 12일 뉴스입니다. 총리 아비 아흐메드의 발표로 우리가 이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지난 저수, 작년이거든요. 이때보다 25m 더 높은 600m에 도달했다라는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잠시 브리핑을 하면요. 에티오피아 역시 나일강에 있고요. 나일강 유역을 끼고 있습니다. 나일강은 중상류, 하류 이렇게 다 있죠. 근데 상류 지역은 두 개로 나뉘거든요. 왼쪽은 백나일강이 있습니다. 이렇게 남수단, 우간다, 뭐 탄자니아까지도 관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백나일강하고 청나일강 같은 경우는 에티오피아로 가거든요. 여기도 유량이 장난 아니게 많습니다. 네, 에티오피아가 나일강 상류이고요. 여기가 지금 이렇게 지도로만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렇지 에티오피아는 엄청나게 높은 고원 지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단에서 이집트의 고도 차이보다요. 수단에서 에티오피아 해발 고도 차이가 훨씬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댐을 개발하면요. 전기를 만들어낼 낙차가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 댐의 건설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저수하는 것도 역할이 크겠죠. 이런 맥락에서 이집트와 수단이 가만히 있지 못하겠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긴장 고조 소식이고요. 하류에 있는 이집트와 수단은 긴장이 고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두 나라 역시 나일강 의존도가 좀 높죠. 엄청나게 높습니다. 거의 없으면 안 될 느낌인데요. 아무튼 위협감을 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전파하고요. 에티오피아 역시 이 댐은 중요합니다. 그 국내 전기 공급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국내 발전, 경제 발전에 아주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기사에서 말을 하고 있고 저도 역시 이 생각에 동의합니다. 네, 이집트 같은 경우는 관계 농업 그리고 식수 공급의 97%를 나일강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결국 이집트는 나일강 없으면 시체다 이 얘기죠. 네, 3% 겨우 이제 지중해에서 구할 수 있긴 하겠지만 홍해나든지 뭐 지중해. 근데 강을 따라잡을 수 없잖아요. 이 나일강은 사실 이집트의 전부다. 이거는 옛날 문명 역사 때부터 원래부터 그래 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현재도 그렇게 되고 있는데요. 이런 맥락으로 이 이집트 같은 경우는 유엔 안보리에서 세 번째 저수 계획에 저수로 제가 정정할게요. 반대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더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수단도 수단이지만 이집트가 더 이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의문이 들 수가 있는데요. 과연 이집트는 원래부터 이 에티오피아의 댐 사업을 반대했을까요? 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이거부터 보도록 하죠. 얼마나 달라졌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과 2022년의 사이인데요. 나사에서 가져온 그 사진입니다. 백날강 상류, 청나일강 상류 부분인데요. 여기가 에티오피아 서쪽입니다. 여기가 댐이 여기 각각 있죠. 원래는 댐이 제 기능을 하기 전에는 그냥 강이 흘러가기만 했습니다. 근데 2022년부터는 이렇게 엄청난 그 물의 양이 늘어났습니다. 물론 여기 마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기 마을이 만약 있었다면 다 침수됐겠죠. 뭐 이것도 그냥 참고만 할 점이고요. 아무튼 물의 길이가 엄청나게 길어졌다라는 사실은 뭐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폭이랑 뭐 나름대로 이 너비도 다 엄청 넓어진 게 티가 나죠. 이게 참 주목할 만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마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 세 나라가요, 과연 협약을 맺은 게 없을까? 서로 나일강은 각각에게 너무나 중요한 그런 이 수자원의 존재인데 협약이 없을까 생각해 봤을 때 그렇진 않습니다. 이 세 나라는 분명히 최근에도 협약을 맺은 적이 있고요. 역사적으로 뭐 영국 식민지 때부터 이런 것들이 있어 왔지만 현재 발효가 되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사진은 아까 가져가는 것처럼 애틀란틱 컨실에서 가져왔고요. 출처 제가 지금 알려드릴 내용이 여기 뜰 텐데요. 외교안보 연구소에서 가져왔습니다. 2015년에 비교적 최근에 원칙 선언서라는 것을 통해서 이 3국 간의 협약을 나일강과 관련해서 맺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이집트와 수단은 청나일강 개발을 인정했습니다. 여기에 분명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에티오피아에게는 우려 해소를 조처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댐 치워도 돼. 댐 짓는 거 사실상 인정한 거잖아요. 댐 치는 거 좋아. 좋은데 우리 이집트와 수단에게 걱정될 만큼은 하지 마. 이런 얘기긴 하죠. 그렇죠. 그러면 애초에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되지 않냐? 애초에 반대하면 되지 않냐 했는데 사실 그 이집트 수단도 역시 손해만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그레이트 댐 같은 경우는 엄청난 전력을 생산하기 때문에 비교적 전력 생산이 불리한 이집트와 수단에는 이런 것들을 받기 유리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이집트와 수단도 역시 해발 고도가 있는 곳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에티오피아만큼 아비시니아 고원이 있을 정도로 엄청난 해발 고도를 가지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험준한 경사가 많고요. 이 강 주변에. 그래서 낙차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에티오피아에 많기 때문에 사실상 전력 에너지 만들기가 유리해요. 그래서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좀 더 유리하게 전기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집트와 수단에게 있어서는 전력 생산을 하고 전력을 받는 것에 있어서는 좀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댐은 항상 물만 관련되는 게 아니라는 걸 좀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합의하는 겁니다. 에티오피아는 이집트와 수단의 긴밀한 협의를 하되 전력 수출을 할 때는 두 국가의 우선권 부여를 할 수 있도록 천명했습니다.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서로 적당선에서 협의를 한 게 있습니다. 이런 컨텐츠로요. 하지만 문제는 이런 선언 이후에 에티오피아의 행보인 거죠. 현재 이 댐에 대한 큰 논쟁이 세 개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최대 저수량의 달성 속도, 두 번째, 물 방류량, 세 번째, 댐 운영과 관련된 갈등 해결 과정의 제도화 여부인데요. 말이 어렵지. 쉽게 말하면요. 야, 댐을 만드는 거 인정해. 근데 어 최대한 이 물을 만들 수 있는 물을 모을 수 있는 것을 빨리 할 거냐, 느리게 할 거냐 이겁니다. 즉 만약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물을 모은다면은 그만큼 이집트와 수단은 당황스럽겠죠. 그만큼 내려오는 물이 적을 테니까요. 단기간 내로요. 그래서 그 이 두 나라는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물 방류량 같은 경우도요. 이게 정해진 규칙을 따라 하게 되면은 이 하루에는 두 나라가 안심할 텐데 만약에 에티오피아가 가이드라인 없이 상황에 따라 탄력성 있게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이 두 나라는 긴장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전력 생산이라든지 환경 문제 등에 포함해가지고 댐 관련된 갈등 과정의 제도화 여부 뭔가가 딱 정해져 있으면 뭔가 하류 국가인 두 나라는 나름대로 안정성을 가지고 미래를 설계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것이 가이드라인이 없이 상황에 따라만 융통성 있게 삼국 간에만 뭔가 해결 방안을 정해지게 된다면은 아마 이 두 나라는 불안감을 느끼겠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에티오피아가 조금 갑인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정도껏 하자 이런 건데요. 자, 에티오피아는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요. 최대 저수량을 최대한 빨리 달성하려고 해요. 그래야 빠른 시일 내로 그 식수나 관계 농업이 가능하고 그리고 전력 생산도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같이 뭐 포함되겠죠. 그리고 물 방류 같은 경우도 상황에 따라 많이 하거나 적게 하는 것을 에티오피아가 적절히 조절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떤 규칙 없이 규약 없이 하는 걸 원하겠죠. 그리고 댐 운영 갈등 해결 같은 경우도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는
삼국 내에서만 뭐 어떤 다른 나라 개입 없이 하고, 그리고 어떤 갈등 해결 같은 경우는 탄력성 있게 또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슈투와 수사는 다르죠. 완전 반대입니다. 최대한 느린 속도로 최대 저수량을 확보해달라 제발. 그래야 그 사이에 물을 적절히 보낼 수 있고 이 강물을 이스트와 수산이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물 방류하는 것도 너무 탄력성 있게 하지 말고 우리 두 나라도 좀 어느 정도 공급받아야 되니까 특정한 규약을 만들자 이렇게 더 자세한 규약을 만들자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댐 운영 관련된 갈등 해결 같은 것도 이런 갈등 해결 같은 것도 뭔가 정해진 게 있기를 원하겠죠. 하류 국가들은 이렇게 반대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진행 상황을 봤을 때는 제가 말씀드린 에티오피아가 그렇게 본인의 국가 요구대로 하고 있습니다. 거의 5년에서 7년 내로 이 최대 조수량을 발송하려고 하고 있고요. 딱히 가이드라인 없이 물 방류량을 결정하고 있고요. 아무튼 땡 관련된 해결 과정도 최대한 다른 나라 개입 없이 삼국에서 이루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한번 댓글을 부탁드릴게요. 자, 참고로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는요, 지금 또 경제가 아주 난국이긴 해요. 특히 그 북쪽 지방에 티그레이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여기 북쪽 레크타나 이 근처에 있는데 에리트레아랑 좀 친해요. 이 세력이요. 그래서 에티오피아하고 되게 정부 간의 갈등이 좀 심하거든요. 이런 것도 역시 좀 이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갈등 요소가 될 수 있고요. 더군다나 코로나로 인해서 좀 타격이 커요. 물론 다 타격이 크긴 하지만 에티오피아는 좀 더 심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에티오피아는 난민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대로 식수 공급 못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 경제적 난국이 많은데 뭐 그런 얘기까지 한다라는 점이죠. 아무튼 여러분들의 생각도 듣고 싶고요. 토론이 필요할 때는 토론으로 이어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이 있으면은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 이상 주민세였습니다.